어느 날 밤에 호수에 비친 산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같지 않았고 또 계절이 아니라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색도 우주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도 물에 반짝이며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모든 색을 포함하고 또 마음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게 될 예술품이죠. 저도 그런 작품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벽에 흐르는 물방울의 흔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는 줄기가 아니라 빗물이 벽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처럼 종이 위에 붓으로 획을 그을 때 곧바로 내려오지 않고 좌우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흐르게 하는 필법을 옥루은이라고 합니다. 살짝 비탈진 곳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만히 두었더니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바닷가 모래에 글을 쓰는 저에게 지인이 건네준 이야기였습니다. 파도가 가져가는 글은 하늘로 보내는 편지가 된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적고 싶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파도는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하늘로 보내주었을까요? 하나의 반송도 없는 걸 보면 꽤 부지런한 우체부인 듯 합니다. 맑은 물이 비탈진 바위산을 지나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쓰여진 글씨는 소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동양에서 여백을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늘에도 공기로 가득 찬 것처럼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맨 위와 아래에 비어있는 채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해중유천, 바다 가운데 하늘이 있다. 바다를 떠올리면 하늘이 생각나고 또 하늘을 보다 보면 바다가 언뜻 머릿속을 지나칩니다. 서로가 거울이 되어 비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라는 이리관지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찐득한 색으로 표현한 부분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나의 온몸이 젖을까 걱정하는 순간 넓은 우산을 펼쳐 나를 감싸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언제나 맑은 하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바치는 제물이 되는 상황을 표현한 심청가의 한 대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심청이가 느낄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맑은 하늘은 무심하고 야속하게 느껴지고 또 깊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심청이의 눈물보다는 얕을 것이라 생각하며 표현했습니다. 이 배는 닷을 놓더라도 멈춰지지 않으니 괜한 욕망으로 각주구검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고 가는 배의 물결은 후세의 뇌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테니 배를 어느 방향으로 운용해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요한 곳에서 여러 움직임을 보아야 진실한 이룸이 순수하게 귀결된다. 끓는 물도 얼음도 모두 물이요. 가죽옷이나 가롯도 모두 옷이라. 일이 혹여 때에 따라 달라져도 마음이 어찌 도를 어길 수 있으랴. 그대는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있을 테니 말함도 침묵도 각기 천기라네. 여러 번 읽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정립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 생각을 첨언하진 않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씨도 아주 작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눈이 아프시면 아래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부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물 안 개구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용기가 매우 큰 거 아닐까요? 쉽게 빠지기 힘든 우물에 다이빙을 해서 차근히 그 속의 이야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감히 빠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한 우물 속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해를 고여있는 우물로 비유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저 개구리는 저이고요. 우물을 이루고 있는 돌 안에는 한 줄에 하나씩 서해를 하면서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척주 동해비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비석입니다. 조선 후기에 빛깔이 검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삼척 부사인 미수 허목이 동해의 풍랑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해서 동해를 칭송하는 글인 동해송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전서체로 비문을 새겨 바닷가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풍랑 피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 필체로 적어보았습니다. 허목의 피리를 따라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필체가 아니더라고요. 혹여 제 글씨를 보고 동해의 신이 다시 노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송고추, 그을획, 모래사. 송곳을 모래에 그어내리듯이 글을 쓰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획의 양쪽이 솟아나오고 획의 가운데에는 오목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래는 제가 직접 그리고 저와 함께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함께 담아온 부산 바다의 모래들인데요. 바다 향이 느껴지시나요? 이 모래에도 많은 사람들의 편지글이 담겨 있겠네요. 예전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도 끊임없이 개울물만 가득한데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개울물들이 하나 둘 모여 정말 어마어마한 폭포를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라도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수적천석,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예술은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되는 그림과 몇 분도 안 되어서 써내려가는 글씨, 길어봤자 6분에 끝맺음 되는 음악과 순간의 예술로 치부되는 사진까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나간 수많은 흔적들을 굳이 내보이지 않기에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이겠지만 반짝이는 모든 예술가들의 작품 안에는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쓴 글씨들과 100m의 종이에 적은 글씨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일반 빛으로 보면 자연, 쉴식, 자연에서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배를 타고 무릉도원으로 나아가는 산수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 불식, 자연은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배가 아니라 얼음 조각 위에 사람을 표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의도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어도는 제주 해녀들에게 낙원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이어도 사나 혹은 이어도 사나라고 불리는 이 노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해녀들이 부르는 제주 민요입니다. 노를 밀고 당기는 동작에 맞춰서 부른다고 합니다. 민요에 맞도록 민체로 표현을 했고 참고한 필체는 금강산가의 필체입니다. 작은 컵에 있던 물들이 한 방울씩 아래로 떨어져 큰 그릇에 담기는 것을 표현했어요. 한 방울의 마음이 모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것처럼요.
소복히 쌓인 눈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지은 내용이에요. 어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눌러가고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발자국 흔적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이 하얀 눈 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생각했답니다. 이 두 작품은 수군가의 한 대목입니다. 오른쪽의 작품은 별주부가 바닷속을 떠나 무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용왕을 살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빨리 토끼를 잡아서 용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별주부에게 고향인 바다가 왠지 두렵고 거칠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품은 드디어 별주부가 토끼와 함께 용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렵던 바다는 다시 편안한 느낌으로 별주부를 맞이해줍니다. 바닷속에 번져있는 글씨들은 토끼가 바라보는 바닷속의 풍경을 담은 것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들리는 소리를 어머니는 어미의 마음으로 외면하지 못하셨어요. 비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부여된 짧은 생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비비가 떠나는 날 엉엉 우는 저와 동생에게 엄마는 딸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연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쉽게 마주하지 못할 사랑의 폭을 깊고 진하게 배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 작품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서입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온 몸이 추우니 그냥 얼어 잘까 한다 하는 한우의 말에 여기 따뜻한 이부자리가 있으니 편히 녹아자라는 임재의 이야기를 살포시 담아보았어요. 속삭이며 떠보는 한우의 이야기는 내용과 맞게끔 부드럽게 쓰고 박력 넘치는 임재의 이야기도 그에 맞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인 지리산의 곁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섬진강에게 지리산이 건네주는 말입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 저도 가끔씩 떠오르는 정우승님의 단편소설 속 문장입니다. 수평선 아래로 저물어가는 일몰을 보며 아쉬워하는 저에게 곁에 있는 사람이 해준 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서로가 서로의 태양이 되어주면 세상은 언제나 밝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흙에서 피어오르더라도 빛깔이 아주 예쁜 연꽃을 표현했습니다. 톡 하고 튀어나온 모습이 귀엽지 않나요? 춘3월의 봄을 지나 열정의 6월을 거쳐 알맞은 9월의 추수하니 차갑고도 포근한 12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 중 하나인데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쓰신 글입니다. 수연 스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병원을 가는 수연 스님이 버스 창가에 삐져나온 나사못을 주머니 속에 작은 칼로 말없이 조여놓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다 보니 문장 속의 글을 물로 치환해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수연 스님이 물 숫자를 쓰시는 건 아니지만 선한 물과 참 닮으신 것 같아요. 고요한 어느 달밤에 날이 많이 추워서 물고기 하나 낚지 못하고 달빛만 가득 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낚시꾼이 들으시면 얄궂게 느껴지실지는 몰라도 배 가득 담긴 달빛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작품 속에 있는 나룻배는 가만히 보면 자음 비읍과 모음 애를 넣어서 한글로 배라고 쓴 것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못 보고 지나가시면 서운할까봐 굳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물체도 초서가 아닌 것이 없다 라는 옹방강의 글입니다. 처음에 붓을 먹에 묻혀
중간에 다시 찍지 않고 끝까지 쓰는 일필서로 작업을 해보았어요. 물의 특성 중인 하나인 흐름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성격이라 그런 날에는 좋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이 흐렸어요. 첫날부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점차 하늘로 올라가니 먹구름 위의 하늘은 청량하게 맑더라고요. 그때부터 먹구름이 낀 하늘을 보면서 그 사이에 작은 빛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나에게 드리운 먹구름은 실제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인식하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는 분명히 맑아질 테니까요. 옛 시조들을 보면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보고 곤륜산의 옥을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황진이도 그 반달을 보면서 시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참 시리게 아름다운 느낌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헤어짐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우주빛 먹으로 눈물의 은하수를 표현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꽁꽁 언 동강 아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봤어요. 두터운 얼음장에 포근히 감싸있는 눈꽃 덕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네 집에 술이 익으면 나를 꼭 부르게나. 우리 집에도 꽃 피면 그대를 부를 테니 한잔하며 꽃 구경하는데 무슨 시름이 있을까. 그저 편히 이야기 나누세. 저희 어머니는 술을 한 잔도 못 하시지만 누군가를 초대하시면 꼭 술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 그래야 대접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지나친 음주가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한 잔은 서로의 진심을 편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정도를 넘지 않는 선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을날 꽃과 나무를 제가 직접 으깨 빻아서 만든 흙이라고 불리는 자연 한 줌입니다. 이 흙 안에는 비와 햇살을 예쁘게 머금던 꽃과 나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물답게 살기 위해서는 흙이 안겨야 하고 흙도 촉촉한 물의 손길에 흙다워지는 것은 아닐까요?